예,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순서가 월요일에 마련돼 있죠.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은 3년을 끌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작업. 오늘 양사의 이사회가 있었고요. 지금 아시아나 이사회는 아직 결론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양사 간의 합병 작업 어떻게 될지 분기점에 놓여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분기점이다. 네. 안 그래도 그 두 회사의 합병 소식이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갑자기 네. 들더라고요. 이 주제를 접하고 나서. 그런데 그 이사회 결론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랬는데 2시부터 시작된 게. 근데 그 이사회 안건이 화물 사업 부분, 예, 이 부분 뭐 어떤 겁니까, 내용이? 오늘 오전에 열린 대한항공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우리가 사려고 하는 아시아나에 그 집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뭐 예정되어 있었던 결론이고요. 예.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안건인데 아시아나의 임시 이사회 안건은 화물 사업 부문을 매각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통이 많았던 것이 그동안 코로나19 과정에서 아시아나가 여객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 와중에 화물을 통해서 그동안의 손해를 상당히 벌충을 했었거든요. 예. 화물이 효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나를 살린 게 화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사기 위해서 예. 아시아나의 그 효자 사업을 매각한 게 맞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사겠다고 선포는 하였으나 예. 합병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아시아나는 대한항공 게 아니죠. 예. 그런데 남의 회사의 사업 부문을 대한항공이 판다고 하는 게 맞느냐. 근본적으로 그런 질문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아시아나 노조에서는 우리는 알짜 사업 파는 거 반대다. 절대 반대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와중인데 아시아나 이사회에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다. 이런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 3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산업은행에서는 이거 매각하고 대한항공과 손잡는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로 자금 투입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사려고 하면서 왜 알짜 사업을 팔려고 하느냐. 그렇죠. 해외 경쟁 당국에서 여객과 화물 모두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이 초대형 독과점 한국 대형 항공사의 탄생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기에서 몸집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EU의 경쟁 당국이 요구하는 건 여객이든 화물이든 몸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수정안을 좀 가져와라 해서 대한항공이 우리는 그러면 합병을 승인해주면 화물 사업을 팔고 우리가 취향하는 노선도 좀 줄이겠다. 그 구체안 중에 하나로서 제안하는 게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을 팔겠다. 이 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이걸 승인해 줄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예. 이 안을 가지고 EU 등 해외 공정위를 설득해 보겠다는 게 대한항공의 구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네. 아니 대한항공도 우리나라 회사고 아시아나도 우리나라 회사인데 왜 외국이 참견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설명이 있죠. 좀 필요하죠. 예. 우리나라 회사끼리 합치거나 쪼개지는데 왜 남의 나라의 승인이 필요하냐 이거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필수 신고국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그 나라에서 여객을 실어 오고 실어 가고 그러면 그 나라 산업과 그 나라 그 운송을 담당하는 산업의 관계자들도 영향을 받겠죠. 예. 그러면 영향을 받게 되는 그 해당 국가에서도 우리도 너희 나라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 이걸 가지고 역외 적용 조항이라고 합니다. 예. 해서 외국의 행위라고 해도 자국 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국내법이 적용하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업끼리 결합을 하거나 쪼개진다고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필수 신고 대상국이라면 한국의 공정위도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수 신고국이 9개 나라, 임의 신고국이 5개 나라 해서 모두 14개 나라에 우리가 합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예, 좀 정리해 볼까요? 그거 그래픽 준비한 네, 게 있죠? 저희가 예.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해서 심사를 완료해서 합쳐도 좋다라고 승인을 한 나라가 모두 11개 나라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나라들 3개 나라는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았어요. 11개 나라들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들은 아니었고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 3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사 중이다. 네, EU와 미국과 일본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심사 과정이 그렇게까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는데 예. 관건은 EU와 미국입니다. EU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주요 핵심적인 그 유럽 노선들, 파리, 프랑크푸르트 뭐 이런 곳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될 테고 예. 미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아시아나 항공과 그 맺고 있는 여러 가지 항공의 어떤 동맹 같은 것들이 연결돼 있어서 미국 법무부가 이거 나는 이 합병 반대세하고 소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만만치가 않겠다. 그런데 EU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셋 중 한 곳에서라도 만약에 난 이 합병 반대다라는 입장이 나오면 이 합병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필수 그냥 그 나라 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 임의 신고국 임의 신고국에 해당하는 나라라면 예. 이 나라에서는 장사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 나라 장사는 포기하고 합병을 할 수 있겠지만 예. 필수 신고국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만약에 반대 의견이 나오면 이 합병은 못합니다. 필수 신고국인가 보죠. 다 네, EU, 미국, 일본은.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인수합병될 때 필수 신고국입니까? 우리나라도? 그 산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다른데요. 예. 지금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미주 노선, 유럽 노선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하지 중요하죠. 않습니까? 취향하고 있는 노선도 많고요. 거기서 장사를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필수 신고국에서 만약에 우리는 이 합병 반대세 하면은 이 합병 못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항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네. 또 전제로 해야 되는 네. 거고. 예,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들 기업이 지금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화물 부문을 지금 어딘가로 매각을 해야 되고 또 네.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슬롯인가요? 그거를 또 네.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슬롯이라는 게 이제 그 특정 항공 특정 공항에 언제 이착륙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인데 예. 승인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걸 내려놓겠다. 우리가 대한항공도 가고 아시아나 항공도 취향을 해서 그 항공사들이 그쪽에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는 권한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러면 둘이 합쳤을 때 우리가 몇 개는 내려놓겠다 이런 것들을 여기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기존에 이미 좀 내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미 예. 영국이나 중국에서 이미 내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영국에서도 이미 7개의 슬롯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중국에서도 이미 46개 슬롯을 반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EU에도 우리가 주요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겹치는 부분, 주요 항공 노선에서 4개 주요 노선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요 취향하고 있는 노선에서 겹치는 것들 슬롯을 반납하겠습니다. 취향하고 있는 노선에서 겹치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알짜 노선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돈 잘 버는 노선, 돈 잘 버는 화물 사업부 이거 매각하는 거 관련해서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논란이 있음에도 그렇게 처분하지 않으면 허가를 못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는 게 대한항공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잠깐 이 얘기를 먼저 하자면 그럼 오늘 결론이 네. A로 날지 B로 날지 모르겠는데 A로 나면 어떻게 되고 B로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회에서,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현재 기류로 보아서는요. 지난 주말 사이에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아시아나의 이사회 구성이 원래 6명이었거든요. 사내이사 2명에 사회이사 4명. 그런데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1명을 제외하고 또 다른 1명, 보안을 담당했던 그 전무는 나는 이 합병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 이 사람이 그만뒀어요. 돌연. 돌연 사의를 밝히고 오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를 명백히 밝혀왔던 사람이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과반을 확보하는 게 종전보다는 좀 쉬워졌을 테고요. 예. 6분의 4보다는 5분의 3이 더 쉬울 테니까. 그리고 반대해왔던 사람이 돌연 사의를 밝히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다.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분위기가, 유추를 해본다면 아마도 찬성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 예. 이런 분위기는 감지해 볼 수가 있고 아마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찬성을 해야 재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나에서는 찬성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찬성을 한다고 해서 요 안을 가지고 이제 EU든 해외에서 그 OK를 받아보겠다는 게 대한항공의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OK를 받을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OK를 받는다고 해도 그 이후에 이들이 합병하는 게 합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합병해서 이 회사를 잘 꾸려가는 게 궁극적인 합병의 목적이 돼야 하잖아요. 예. 합병 이후에 알짜 사업을 다 내주고 나서 그다음에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사회에서 그 화물 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이 나면 지금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내다본다면 그러면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또. 근데 아무튼 매각 결정을 우리가 이렇게 내렸다라는 것만으로 일단은 외국을 좀 설득해 보겠다는 게 대한항공의 입장인 겁니까? 그렇죠. 아, 예, 그렇군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차 떼고 포 떼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항공은 그렇게 차를 떼고 포를 떼고서라도 이렇게 합병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의 입장은 이걸 통해서 좀 슬림화하면서 우리가 핵심적인 경쟁력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 잘 나갈 수 있다. 그동안에 좀 비대했던 부분들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화물 사업 부문이 아시아나의 그 알짜 사업 부문처럼 보이지만 이건 일견 코로나 특수가 좀 과장돼서 보이는 부분일 수 있다. 아, 예. 그때보다 지금은 매출도 좀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그쪽이 주력 사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주력은 그럼 여객이고. 그렇죠. 예. 주력은 여객이고 해서 이쪽을 좀 가다듬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 합침으로써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대한항공의 입장이고요. 예. 아시아나의 노조 입장은 전혀 다를 테고 일단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 있을 테고요. 구조조정 위협이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경쟁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소비자의 선택권 이런 것들이 위협받을 수 있을 테니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두 회사가 그렇죠. 합병을 하면 우리나라 그 거대 항공사는 하나가 되는 건데 네. 두 개가 아니라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연 득이 될까? 예,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사실 그쪽에서 여러 가지 뭐 공정위가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합병을 할 때 마일리지 같은 것들 차별하지 말고 운임 상한제 같은 것들을 둘 것 이런 전제 조건을 둔 채로 합병을 조건부 승인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공정위가요? 공정위는요. 운임 상한제는 그러니까 표값을 너무 많이 받지 말라. 그렇죠. 예. 그렇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영원히 갈 것이냐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과 견제, 감시가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고요. 예. 사실상 양대 국적기가 있을 때에도 항공기 이용할 때 불편 사안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예. 항공산업이라는 건 기간 산업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보안 산업이라는 걸 감안하기 때문에 항공기 탈 때 우리를 사실상 여러 가지 보안의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가정하고 보안을 거듭해도 참아주고 타는 서비스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항공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인데 하나로 합쳐진다.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겠네요. 그럼 오늘 만약에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제 시작입니까? 문 넘어야 할 문턱이 더 많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아. 이걸 EU나 아니면 미국이 완전히 받아준다라는 보장이 일단 없고요. 예. 만에 하나 뭐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입니다만 이사회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재무적인 지원이 끊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논의가 여태까지 벌써 3년이 네. 됐는데 만약에 오늘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거나 혹은
가결이 된다 해도 그때부터 시작이라 그러면 몇 년 더 걸리겠군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화물사업부를 매각한다고 해도 이걸 누가 살 것이냐. 예. 이것도 고민거리인 게 이 화물사업부를 매각한다고 해도 아무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에게 팔아야 하는데 예. 일반 대기업은 돈은 있지만 면허가 없고요. 예. LCC는 면허가 있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팔 것인가? 국내에서 마땅한 이 매물을 가져갈 사업자가 없을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매물을 사갈 사람을 찾다가 해외로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을 텐데 예. 국부 유출 논란도 분명히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부 유출 논란이 생길 수가 네. 있다. 예, 그렇군요. 끝으로요. 그러면 이게 한진칼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맥락도 네. 있다? 이거 좀 짧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020년 예. 11월에 한진칼이라는 회사는 한진그룹의 그 경영권의 총화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 지주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가 누나인 조연아 씨의 그 연합군이 조원태 씨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당시에 있었죠. 예. 사실 지분 싸움에서는 조연아 씨 측이 우세했는데 당시에 산업은행이 여기에 백기사로 등판을 해요. 예. 여기에 8천억 원을 그 투자를 하면서 조원태 씨 편을 들어줍니다. 남매 간의 분쟁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시아나를 여기에 이른바 떠넘기면서 8천억 원을 혈세로 조원태 씨 지분을 방어해 주는데 지원을 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근데 아시아나에 이미 들어간 돈은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경영권을 방어해 주면서 아시아나까지 넘기면 알턴니를 빼면서 이 산업은행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여러 가지 재벌에 대한 특혜 논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한진칼 관련해서 특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산업은행의 책임 공방도 분명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군요. 네. 알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